요즘 지하철역에는 프로듀스 48 연습생들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 연습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광고에 감동받거나 고마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연습생들의 지하철 광고를 모아서 리뷰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어서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루마 미로의 광고는 홍대 입구역에 걸려 있습니다. 전반적인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인물 사진도 잘 골랐고요. 사람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시루마 미루라는 이름을 왼쪽에서 알려주고 이어서 인물을 오른쪽으로 배치해서 시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레이아웃입니다. 시루마 미루의 광고는 심플하고 깔끔해서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소개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야부키 나코의 광고도 역시 홍대 입구역에 걸려 있습니다. 나코의 정면을 향한 시선과 웃음을 보면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카피와도 아주 잘 어울려서 실제로 저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광고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우리들의 잊지 못할 목소리라는 카피입니다. 광고의 목적은 일단은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도 기본이지만 이 사람의 캐릭터까지 알려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이 카피를 읽으면 야부키 나코는 도대체 어떤 목소리를 가졌길래 그럴까라고 궁금증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광고가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시타오 미우의 광고는 신촌역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통로에 있습니다. 방송 초기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아서 대중들에게 찍힌 사진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고화질 사진을 구하느라 고생했다고 하네요. 배경과 이름에도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서 전반적으로는 샤방샤방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참고로 시타오 미우의 이름을 일본어로 표기해준 디테일한 배려가 무척 좋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나 일어로 이름을 변기해주면 당사자나 글로벌 팬들이 알아보기 쉬울 테니까요. 시타오 미우는 방송 분량은 적었지만 무대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와 직캠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도전 정신이 강조된 각오를 서브 카피로 잘 활용했습니다. 타카시 주리는 시타오 미우 광고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려 있으면 주목도가 더 좋아집니다. 다른 광고들은 대부분 핑크빛 계열인데 주리의 광고는 오렌지색 배경을 써서 상큼함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연 무대가 끝난 후 한국말로 여러분이 저의 빛입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가져와서 헤드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도 깔끔하고 인물의 시선이나 표정도 무척 좋습니다. 혼다 히토미의 광고는 사이즈가 보시다시피 조금 작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키보다 더 큰 와이드 칼라 광고였는데 이건 라이트박스 광고라서 그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대신에 LED 조명을 써서 조금 더 선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광고는 전체적으로 귀염귀염합니다. 특별한 서브 헤드라인 없이 별명들을 나열해서 재미를 주고 있고요. 혼다 히토미의 이름에 사용된 폰트도 얼굴처럼 약간 동글동글한 폰트를 사용했네요. QR코드를 과감히 없애서 더 깔끔해 보입니다. 다케우치 미유 광고 역시 라이브 박스 광고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만큼 많은 내용을 넣을 수는 없어서 투표 동료 메시지와 간단한 QR코드만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광고들과는 달리 인물 주위에 장미꽃 그림을 합성했는데요. 미유에 대한 팬들의 애정을 살짝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미우의 광고는 매체의 종류까지 고민한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캐리어를 찾는 곳에 광고를 집행해서 미야자키 미우가 실제로도 광고를 접할 가능성까지 높였습니다. 헤드라인에 김미아오라고 쓴 것도 한국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카피로 보여지고요. 잠실 월드타워 디지털월에도 이렇게 영상이 보여지는 미디어 광고를 집행했는데요. 여기에 유튜브 광고까지 더해서 정말 다양한 매체의 광고 집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중간 순위 1위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고민과 비용을 많이 썼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와주어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야오키 사쿠라의 광고는 기억해주세요라는 헤드라인과 인물의 표정이 참 잘 어울립니다.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었던 만큼 찍힌 사진들도 많아서 아마 어떠한 헤드라인이라도 그에 어울리는 사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폰트 역시 일반 광고나 CF에서 많이 사용되는 폰트를 써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사쿠라가 벚꽃이란 뜻이니까 이름을 활용한 서브 카피도 재밌고요. 미야오키 사쿠라는 이미 삼성역 미디어월에 엄청난 비용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강남역 디지털 포스터에도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광고 집행 물량에서는 팬덤의 지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고토모의 광고는 배경의 인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군중 속에서 돋보이는 듯한 연출이 무척 좋습니다. 보통은 소위 눕기라고 해서 인물의 형태만 도려내서 사용하는데 배경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내버려 둔 점이 오히려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보토모의 영어식 표기인 보투모에도 재미있습니다. 무라사사의 광고는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이라서 훨씬 더 작습니다. 그 크기에 맞게 하지만 최대한 심플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레이아웃이라서 좌측과 하단에 하얀 바를 집어넣어서 그곳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코지마 마코 광고는 너구리 캐릭터를 써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너구리 마코가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라는 카피와 마코의 웃음이 무척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광고에 사용하는 폰트의 종류는 사실 적을수록 심플해 보이지만 마코의 광고는 사용된 폰트의 종류가 사실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자칫 산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광고들이 어떻게 보면 한결같이 모범적인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이쪽이 더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던 기분 좋은 광고였습니다. 나카니시 치오리의 광고는 치오리가 직접 인증한 걸로 유명합니다. 투표의 동료 목적보다는 팬들이 진정으로 치오리의 앞날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한 광고가 내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감동받은 치오리가 직접 찾아와서 인증하고 팬들이 써붙인 포스트잇까지 일일이 수고해갔습니다. 프로듀스48이 만들어낸 감동 중에서 광고가 만들어낸 감동만큼은 아마 치오리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